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다락방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혼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 할머니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도 혼자, 마트에서 장바구니 하나 들고 계신 분도 혼자, 그리고 저도 혼자입니다. 5년 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고요함이 무섭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쓰러지면 누가 알까요? 며칠이 지나야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 외롭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를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80만 명을 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180만 명.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 숫자 속에 있는 한 사람일까요? 제가 혼자 살기 시작한 건 5년 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떠났고 집은 갑자기 너무 커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고요함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평화롭기도 했지만 때로는 너무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 외롭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마음의 안전망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요. 이건 고백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건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커피 한 잔이 식어가는 아침, 저는 오늘도 혼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으려 애씁니다. 매일 조금씩 제 방식대로. 어제 저녁 저는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503호에 사시는 분이죠. 저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시죠? 그런 인사들. 겨우 1분도 안 되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를 들어준 사람이 있었구나. 제 얼굴을 봐준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연결이구나. 크고 특별한 게 아니어도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구나. 그런데 모든 날이 그렇게 따뜻한 건 아닙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제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문 앞에 놓고 간 소포를 받으면서도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떠나셨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TV를 켜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이건 좀 너무하네.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 맞나? 하루 종일 쓰지 않은 목소리는 왠지 갈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쓰러졌다면? 만약 제가 오늘 아팠다면? 누가 알았을까요? 며칠이 지나야 누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무거운 단어. 혼자 돌아가셔서 한참 뒤에 발견된 어르신들 이야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건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구나.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챕터 3 기억 속의 연결들. 저는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그런 동네였죠. 누가 아프면 금방 소문이 났고,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린 서로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땐 외롭다는 감정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항상 누군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어머니, 동네 아주머니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제 주변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당연한 일이었죠. 저도 그렇게 부모님 품을 떠났으니까요. 저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남편마저 떠나고 나니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리할 게 많았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빴습니다. 두 번째 달도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전화했고 친구들이 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사람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소린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우울증이구나.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 봐서입니다. 혼자 계신 분, 최근에 배우자를 잃으신 분, 아이들이 다 떠나고 덩그러니 남은 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정, 저도 압니다. 그 무게, 저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열흘씩 집에만 있었습니다. 장도 인터넷으로 시키고, 약도 배달시키고,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됐습니다. 불쌍하게 볼까봐, 혼자 된 사람이라고 동정할까봐.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초췌해졌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그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 이건 사는 게 아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지만 고립은 선택이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아. 저는 외로움을 선택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고립을 선택하고 있었어. 스스로 문을 닫고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고 있었어. 그날부터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 첫 번째 변화는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딱 30분만.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다른 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할아버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주머니,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들도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날씨 좋네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이런 짧은 인사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제가 없으면 아쉬워할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틀 정도 산책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나갔더니 강아지 산책시키는 아주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요즘 못 뵀는데 어디 편찮으셨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는 걸 알아챘다는 게, 누군가 제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기 걸려서 며칠 쉬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산책은 유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안전망이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안전망. 매일 아침 8시에 저를 보는 사람들. 제가 없으면 궁금해할 사람들. 두 번째 변화는 조금 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 교실에 등록한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첫날 교실에 갔을 때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친한 것 같았습니다. 저만 외톨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웃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지 못했고 가사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들 비슷했으니까요. 완벽하게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부른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한 달쯤 다니니까 옆자리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분인데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저희는 수업 끝나고 차를 마시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그분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나오기 싫었어요. 집에만 있고 싶었죠. 그런데 억지로 나왔는데 이제는 이게 일주일의 낙이에요. 이 시간이 없으면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안전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는 노래교실. 거기서 만난 친구. 디지털 세계. 세 번째 변화는 가장 의외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운 거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카카오톡도 아이들이 설치해 준 건데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손주가 놀러 왔다며 손주 사진을. 그런데 저는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하는데 같이 가자고. 저희 나이분들 대상으로 쉽게 가르쳐 준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배워. 하지만 그분이 계속 권하셔서 결국 따라갔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우리한테 짜증내지 않을까? 너무 빨리 가르치지 않을까?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걸 5번, 10번 물어봐도 웃으며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씩 배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 이모티콘 보내는 법, 단체 채팅방 만드는 법,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첫 번째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키우는 화분 사진이었습니다. 새잎이 돋아난 게 예뻐서 찍었어요. 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사진 보냈네. 대단한데? 화분 예쁘다. 그 답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해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틈틈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산책길에 본 꽃, 하늘, 고양이, 맛있게 차린 식사, 사소한 것들. 아이들도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손주들 사진도 보내주고, 외국 여행 간 사진도 보내주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아이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 교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매일 안부를 나눴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 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제 3번째 안전망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그 작은 화면 너머로 연결된 사람들.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누굴 만날까? 기대가 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차려 먹게 됐습니다. 혼자 먹어도 정성껏 차리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내면 우와 맛있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뿌듯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됐습니다. 밖에 나가는 날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문득 저는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빈 소파.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을 만나고 노래 교실을 다니고 카카오톡을 해도 남편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울 때는 외로운 거예요. 슬플 때는 슬픈 거고, 그걸 억지로 감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그 외로움에 갇혀있지 않는 거. 그 외로움이 저를 완전히 삼키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작은 안전망들이 필요한 거겠죠. 제가 만든 안전망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산책, 일주일에 2번 노래교실,
매일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안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과 전화통화, 한 달에 한 번 손주들 보러 가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저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일기 쓰기.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짧은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 오늘 감사한 것. 처음엔 쓸 게 없었습니다. 오늘도 집에만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만 쓰고 끝. 그런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 산책길에 예쁜 꽃을 봤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손주가 카톡을 보냈다. 저녁에 맛있는 걸 먹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뭔가는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매일 작은 기쁨들이 있구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나 혼자이지만 그래도 살고 있구나.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구나. 지난달에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하시네요. 70대 중반 치고는 정말 좋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잘 먹고 잘 자려고 노력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건강의 기본이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그게 기본이야. 당연한 것 같지만 혼자 살면 그 당연한 것도 어려워.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매일매일. 혼자 살면 식사를 대충 하기 쉽습니다. 귀찮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매일 세 끼를 챙겨 먹으려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혼자 살면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매일 산책을 나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30분은 걷습니다. 혼자 살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됩니다. 번거로우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노래교실, 복지관, 친구와 차 마시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정말 집에만 있고 싶습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사람 만나기 귀찮습니다. 그럴 때도 저는 억지로라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된다는 걸. 한 번 안 나가면 다음에도 안 나가게 된다는 걸. 그리고 나가고 나면 항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나와서 다행이다.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겁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완전히 외로움이 없어지진 않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산책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동네 모임에 나가보기, 스마트폰 배우기, 뭐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 2번, 3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오늘 날씨를 확인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8시에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하며 아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9시쯤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합니다. 점심 전에 카카오톡을 확인합니다. 친구들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손주들이 보낸 사진을 보며 웃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30분 정도 잡니다. 일어나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TV를 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노래 교실에 갑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친구와 만나 차를 마십니다. 저녁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책을 읽고 일기를 씁니다. 가끔 아이들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별거 아닌 하루 같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하루입니다. 제가 만든 하루입니다. 혼자 살기 전에 저는 계획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니 제 일정을 제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습니다. 제 삶을 제가 디자인하는 느낌.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날도 많습니다. 아픈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쉽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특히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면 그 공허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여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노력, 매일의 작은 실천.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노력합니다. 어떤 날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노력이 저를 살게 한다는 것을, 이 작은 연결들이 저를 지탱한다는 것을, 마음의 안전망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한 올 한 올 엮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한 올을 더하고 오래된 관계를 돌보면 한 올을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만든 안전망이 저를 받쳐줍니다. 혹시 제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그 안전망이 저를 받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의 안전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노래 교실에 새로 오신 분께 말할 겁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전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연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남편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으려 애쓰는 저, 쓰러지지 않으려 안전망을 만드는 저, 매일 작은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는 저, 이게 지금의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같은 노력을 하고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구의 전화,
손주의 메시지.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해 보세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누굴 만날까? 무엇을 느낄까?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제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줍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